네, 안녕하세요. 노베에서 인서울입니다. 저는 최근에 겨울방학을 살려줄 5가지 원칙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공간 분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공부할 환경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폰과 이제 분리된 채로 공부를 해나가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웹툰과 폰 게임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웹툰을 보다 자고 일어나서도 웹툰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도서관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조차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슬럼프를 뚫어내면서 다시 공부에 몰입하게 해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의지가 없고 정말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남은 겨울방학 10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정말 가고 싶은 학과,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가로를 치고 실패가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대학을 봐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동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대학을 합격한 나를 상상할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면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찾았다면 그 대학에 합격한 영상, 내가 원하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 영상들,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동기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책상에 앉아있을 정도의 동기는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쉬운 접근과 즉각 보상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폰은 아주 많이 하는데 공부는 아주 적게 하는 이유가, 폰은 접근이 쉽고 보상도 즉각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폰에 중독되고 계속 폰을 하는 것인데, 공부는 완전 폰과 반대입니다. 어려운 접근, 공부할 양도 많고 어디 가야 하고 책도 펼쳐야 되고 어렵게 읽어야 되고, 그런데 보상조차도 아주 늦게 오죠. 대학에 가야 오고, 아니면 적어도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그때야 보상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접근과 지연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쉬운 접근과 즉각 보상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누워서 폰을 보다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수학 한 문제만 풀고 웹툰 한 편 보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즉각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도 뭐 수학 10문제, 20문제 이렇게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문제 그냥 풀지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정하고 바로 보상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 그러한 수학이라는 싫은 행위에 도파민이 같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보상을 주면요, 이 행위는 나에게 좋은 행위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계속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라도 조금 한 문제, 두 문제 풀다 보면요, 조금 공부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한 문제 푸는 게 좀 너무 쉬워졌다, 이러면 이제 2문제 아니면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춰서 늘려가면 됩니다. 핵심은 이 공부라는 행위에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냥 어떤 즐거운 감정, 어떤 긍정의 감정만이 생겨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스스로 세팅하는 겁니다. 마치 당근으로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원료제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금 예비 고이들은 당장 뭘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하라 소리는 듣지만 지금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서 공부를 못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50일 수학, 나비 효과, 매산비, 영단어 해야 할 거는 많은데 남은 방학은 10일밖에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실 거고, 너무 많고 다 하긴 힘드니까 아예 도피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 하거나 아예 도피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럴 때는 그냥 최소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도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비 고일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선행을 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내신 때문이잖아요. 내신을 잘 받아야 어느 대학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영어, 수학을 선행을 해놓으면 수업을 들을 때 뭐야 좀 쉬운데? 이런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자연스레 쉽게 접근이 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성적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대신에 지금 선행을 안 하고 중학교 복습을 한다거나 다른 내용을 공부한다면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어렵다.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그 당혹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거부감이 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기피하게 되고 공부를 덜 하게 되면서 당연히 성적은 저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게 영어 수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수학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함에 있어서 앞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을 선행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어는 그냥 한국어 읽고 영어 읽고 한국어 읽고 영어 읽고 하면서 영어를 이해하고 먼저는 그 다음으로는 영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암기하시면 되고 수학은 개념을 다 읽고 문제 푸지 마시고 그 기본 예제들 수학책을 펼쳐보시면 기본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제들만 풀이 방법을 쓱 봅니다. 한번 보고 그 풀이 방법을 익혀서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기본 예제들만 풀어주세요. 다른 것까지 하면 진도가 너무 느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개념부터 읽으면요 여러분 정말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읽고 어떻게 푸는지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그대로 넘기면 당연히 아무 공부가 안 되지만 한번 직접 풀어보고 다음날 그냥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들을 푸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개념들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 예제들 위주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쉬운 책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청소년 추천 도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적어도 한 권씩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 공부를 안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쉬운 소설책을 왕창 읽히게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학생들의 성적이 특히 국어 성적이 제일 많이 느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거는 아몬드, 로봇의 별, 어린 왕자, 나니아 연대기 등이 있는데 청소년 추천 도서 이런 거 검색해서 재밌어 보이는 거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하루 목표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는 있는데 오늘 하루에 정확한 분량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그냥 공부 동기가 또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요 하루 종일 폰만 보던 슬럼프에서 제일 빠르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방법은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정확한 양이 정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집중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제게 임무로서 주어졌을 때 저는 이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 5문장 외우기, 수학 5문제 풀기, 책 10페이지 읽기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오늘 이걸 했는데 쉽게 다 했다. 그럼 당연히 늘려야겠죠. 수학 10문제 풀기, 책 20페이지 읽기 이런 식으로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서 다 못했다. 영어 4문장 외우기, 수학 4문제 풀기, 책 한 5페이지 읽기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고 이걸 성취했다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팅해 줘야 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경험하고 대학교 1학년까지 경험한 입장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들은 지금 충분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할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늦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방학도 중요하지만 입학 후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주일 덕분에 나름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는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